자, 시청자 여러분, BHI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19일 2시 34분인데요. 그냥 오늘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두산엔더빌리티도 보면은 얘도 좀 쉬어가는 타이밍인데 코스피 대장하고 코스닥 대장, 제 기준입니다. 네, 가고 있는데 일단은 어저께 대선 토론도 있었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랑 그리고 프랑스에서 자꾸 딴지를 건다는 내용이랑 해가지고 체크해 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님들께 제 타점을 보내드립니다. 아직까지 저희 비중 남아있죠. 자, 그래서 일단 프랑스에서 뭘 자꾸 딴지 거느냐. 한수원 관련돼가지고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이죠. 우리가 BHI를 가져가는 명분 중에 하나는 원전, 이거는 한수원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가 SMR, 정책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얘가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주가 1.2조였는데 갑자기 2.4조라고 하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줘가지고 돌파가 아주 시기에 나왔고, 저희도 4만원대에서 98%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었죠. 수익 실현을 했다는 건데 아직까지 비중이 남아있다는 건 조금 더 가져가 보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뉴스를 보시면 유럽 원전 사업 뺏긴 프랑스 해가지고 체코 한수원 계약 무산시키려고 맹공이라고 하는데, EDF 신고 반년 만에 보조금 위반 직권조사 검토 해가지고 체코 법원에서 가처분 속에서 불확실성이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이 뉴스 말고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컨트롤 타워 부재 올스톱 위기라고 해가지고 우려된다는 내용의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여기 안덕근 산업장관이죠. 현지 간담회에서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긴 한데, 원전 업계에서 이제 수개월 후로 계약이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 달 5월 달에 그래도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라고 예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난전들이 지금 난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런저런 불확실성에 대한 기사들이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할 거다, 어떤 거는 아직 모른다, 어떤 거는 불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냥 기사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두산에너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전 섹터가 다 같이 올라갈 때 저희가 가져가는 BHI 명분 1번, 2번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둘 다 아직 살아있다는 거는 맞습니다. 계약 파기라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여기 장대 음봉이 빠졌겠죠.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카더라 뉴스, 아니 단독 뉴스인지 아니면 일부 언론사에서만 나왔던 뉴스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남은 비중을 잘 해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중에서 2번을 잘 지켜주다가 갑자기 3번과 1번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와가지고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신고가에서 24.5%라니 상승 2VA를 터치는 했죠. 2VA 들어가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BHI가 우리가 가져가는 명분의 직성이 기폭제가 하나쯤은 더 남아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어저께 대선 토론 혹시 라이브로 봤는데 여러분들도 다 보셨나요?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원영국 이렇게 있었는데 각 후보들에 대한 평가들은 이제 스스로 이제 다들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말을 했던 거에 대한 내용들만 좀 체크를 해보면, 이재명 같은 경우가 이제 저기 어디야? 영남? 어디지? 영월? 하여튼 뭐 전남 쪽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했었죠. 근데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준다는 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해상풍력으로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가 이재명한테 먼저 물어봤죠. 이거 관련돼 가지고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해상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25m/s가 넘어가게 됐을 때 이거를 가동을 못 한다. 그렇게 되면은 저 위에는 영월이나 이쪽에 있는 원전이나 화력 발전 쪽에서 전력을 끌어다 와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옆에서 이제 이준석이 또 얘기했던 거는 ESS라고 저장하는 장치, 그것도 2, 3일 정도 버틸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태풍 같은 게 왔을 때, 우리나라 태풍 오면 한 5일 정도는 영향권에 있죠. 태풍이, 우리나라는 작은데 태풍이 훨씬 더 컸을 때는 당연스럽게 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데이터 센터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신재생 에너지를 뭐 무조건 고수하자는 게 아니라 원전 관련돼 가지고도 뭐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했더니 이제 김문수가 두산엔더빌리티 가봤냐, 거기 원전의 안정성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게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재명이 가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뭐 원전이 뭐 좋은 건 알겠는데 그 피해 방사능 유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 보지 않느냐, 일본 후쿠시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뭐 같이 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거기서 한마디가 제 눈에 좀 띄었거든요. SMR은 괜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이 앞에 걸 말씀드린 거였는데,
SMR 관련돼 가지고는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도 원전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가졌었죠. 한 달 좀 안 되기 전에. 그리고 SMR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제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좀 작은 회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원전에 비해서 이게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피해가 좀 덜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실현 가능성도 사실 좀 낮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차세대 신성장을 통한 기술력으로 국가에서 밀어줘야 되는 건 맞지만 일단 말하는 걸 보아하니 신재생에너지를 주로 가져가고 원전에 비해서 얘네가 뭐 설치비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런 게 이제 7, 8배가 차이 난다고 한들 요걸 이제 신재생에너지랑 같이 해서 쌍쌍바로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SMR 관련된 거는 뭐 오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저께 대선 토론 같은 경우에는 경제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에너지 쪽으로 당연히 얘기가 좀 길게 나올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뭐 딱히 뭐 그런 어떠한 뭐 임팩트가 있었던 그런 토론은 아니었기 때문에 뉴스가 지금 아침에 뭐 대선 토론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것도 다 확인을 했었는데요. 제가 라이브로 봤던 게 차라리 낫습니다. 예. 바빠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운동 끝내고 일부러 가가지고 자리 지키고 라이브를 봤는데 이거 안 봤으면은 이제 기사로 봤겠죠. 근데 기사로 보는 건 다 한계가 있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이재명이 SMR 관련돼 가지고 얘기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늘 반응은 뭐였냐면 신재생에너지로 반응이 있었죠. 대명에너지가 넥스트레이드로 상한가를 말면서 거래소 기준에 했을 때 점상을 갔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아직까지도 이재명의 그 지지율 때문에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무게가 시장 쪽에서 실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세력주의 조건을 1, 2, 3번으로 했을 때 지금 1번들이 보이고 2번만 지켜주고 있으면 우리가 3번을 통한 1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글쎄요, SMR이라고 하기보다 좀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번 주 23일에는 사회 관련된 이슈로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화수목 해가지고 다른 여일 동안에 요거를 뭐 준비를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약적인 발표를 또 하나 뭐 낼까? 지난주 내내 공약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일단 한수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정리가 되기를 기대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추가적으로 다른 뉴스를 보게 됐을 때는 뭐 주요국 다른 데서는 원전 대세론이 부각이 됐다.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 K 원전 향방 달라지나 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전 비중이 5%뭐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지금 원전의 원전 뭐 탈원전으로 굳이 나누게 되면은 이제 보수랑 진보 쪽 라인으로 좀 나눠지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 워낙에 지금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사로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 당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뭐 예상을 하기에는 뭐 애매하고 그리고 일단 지지율만 봤을 때는 예상했던 게 뭐 대충 보이잖아요. 정치를 누구를 지지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다 내려놓고 그것만 판단해야겠죠. 일단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을 다 알고 계셔서 저랑 같이 아주 엄청난 수익률을 갖고 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새롭게 오신 분들 수급대장 채널에 처음 오셔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뭔가 싶으실 거예요.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주식할 때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저는 구독자님들이랑 저걸 베이스로 1, 2, 3번이 다 들어갔던 애들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 설명드리고요. 뒤에서 요약 정리, 기술적인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목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세력주 조건 1, 2, 3번 뭔지 아시겠죠? 지금 저희가 2번을 보면서 3번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1번이 들어오면은 좋다 라는 부분이고 4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규어를 돌파를 해줬으니까 한 번 더 쏴줄 텐데 그때 이제 3번이 뭐가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가져갈 목표가라는 게 좀 달라질 수가 있죠. 4만 5천원이 될 수도 있고 5만원이 될 수도 있고 4만 2천원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일단은 지금 여기가 무슨 구간입니까? 신고가 구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일봉, 주봉, 월봉이 없기 때문에 요 앞에 나왔던 5월 16일에 분봉 가지고 이제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기술적으로 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분봉이 모이면 일봉이 되고 일봉이 모이면 주봉이 되고 주봉이 모이면 월봉이 되고 월봉이 모이면 면봉이 된다라고 하지만 연봉 속에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모든 캔들은 다 이어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봉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릴게 기술적인 것들 뭐 나주다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여러 사람들이 뭐 분봉 15분봉상 했을 때 10선 아니면은 뭐 5분봉이랑 했을 때 5분봉 60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60분봉 지금 10선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에 봤을 때도 반등을 해줬던 그때가 이 노란색 10선인 경우가 되게 많았었고요. 30분봉으로 했을 때는 뭐 이게 의미가 없는데 10분봉이라고 했을 때는 또 여기 120선을 또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거예요. 뭐 당연히 지수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런 분봉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평선이라는 거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차트에 기반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맞고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2시 48분이니까 60분봉이 3시가 되면 바뀌겠죠. 그랬을 때 이 20선을 계속 유지하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깼을 때 그 다음 이평선까지 횡보를 한다든지 이게 되면은 아마 여기 60선까지 가려면 내일 모레쯤이면은 60분봉이니까 닿을 수 있겠죠. 그때 이제 반등이 나오든지 뭐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조금 종목을 끌고 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심리적으로 매매에 대한 기준을 잡아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BHI 매수가가 존내기 밑에 있어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단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뭐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방금 말씀드려본 거고 지금 제가 예상했을 때는 글쎄요 이거 오늘 보합대 마감이 된다 그랬을 때 당장 내일 쏴주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더 지지부진한 모습이 4, 5일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번 주는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구간들이 세력주 조건 2번 구간들이 조금 더 나와야지 길을 모았을 때 조금 더 한 번 쏴줬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쏴주지 않을까 사실 이 정도 기 모으고 나서 4만원까지 갈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죠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세력분들이 기대 이상의 수익을 줄지 그리고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눌림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재료 3번 조건 3번 재료가 어떻게 포장이 돼서 나오느냐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나왔던 얘기들만 계속 보면은 사실 BHI 계속 홀딩해야 되는 게 맞는데 구간적으로 봤을 때 추세를 고각도로 지금 뽑아갔잖아요. 사실 뭐 일반적으로 지금 추세선이 이 정도 각도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이 각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깼을 때 화끈하게 깰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서 타점적인 부분으로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로 제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저희 구독자님들 타점을 제가 매수하겠습니다. 매도하겠습니다. 나간다고 안 했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이 정도 비중을 매수하려고 하고요. 이 구간에서 이 정도 비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드린다는 거지 뭔가
세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무료잖아요. 예, 여러분들 시청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제 영상을. 그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료. 예, 마음 편하게 먹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속대장이었습니다.